부장관님 좀 나와주세요. 장관님,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서구 근대사에서 법치주의 의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 역사에 보면 근대 유럽 역사에서 네.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 즉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기관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일수록 법에 의해서 더 엄정하게 처벌받거나 잘못이 있으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2롯데월드 최근 보도 보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봤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 한번 띄워드릴 텐데 네. 이게 다른 누구 자료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자료인데요. 이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청와대가 만들었습니다. 1단계에서 그 롯데하고 협의해서 원래 이 1조가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을 1,000억 원대로 줄여주는 겁니다. 비용을. 그리고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그 발언까지 인용하면서 이건 사업을 해야 된다 하고 그 당시 엔화가 한 1,500억까지 올라가니까 엔화로 하면 싸니까 지금 하니까 니네 유리하니까 엔화로 해라.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운 건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 법인이 분리돼 있죠. PPT 내려주세요. 분리돼 있죠. 근데 엔화로 PPT 내려주세요. 엔화로 그걸 한다. 그거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외환관리법 위반 소지나 이 엔화로 하는 비용이 어딘지 이거 한번 수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국제금융공조를 해서 이거는 외환관리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롯데 법인의 돈이면 엔화로 얘기할 이유가 없죠. 한국 법인이면. 근데 일본 법인의 돈이 들어오면 분명히 두 개 법인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법인이 만약에 잘못 돈을 이러면 이건 일본의 법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을 포함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특혜를 보는 측면을 강조하라. 청와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롯데가 로비를 했다기보단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케팅을 한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2단계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정당성 확보 방안. 아예 롯데를 위해서 진짜 뭐 다 벗고 났습니다. 이게 이미 기존 정부도 다 검토했던 내용인데 기존 정부에서 했던 내용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보와 경제 이분법적 시각 탈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자 이런 얘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3단계 가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 기구 등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경제적 편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보상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어버립니다. 즉 국가 안보를 경제와 뒤바꿔버린 이 가짜 보수, 거짓 보수입니다. 맨날 이분은 안보 얘기하면서 실제로 안보를 자기의 주머니 이권 사업에 거침없이 내걸 수 있는 이게 안보 세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 장관님? 이 자료의 어떤 진실성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거 청와대 국가기록원 자료니까요. 예. 이 자료의 진실성 얘기를 의심하지 마세요. 예.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자료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자기들 속셈이 다 드러나요. 2008년 말쯤 되니까 제2의 대운하 사업으로 이끌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4대강 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이 문건에 이렇게 나와요. 3단계. 그리고 과거 정부 주연서를 동원해서 별도 협의체 구성해서 야권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언론 공작, 그다음에 정부 부처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야권에까지 공작하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이권을 위해서 롯데가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이권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롯데 측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아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거 내리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가에 끼친 손실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자원외교 40조, 4대강 사업 20조, 그리고 국방 이 소위 비리와 관련돼서 거의 40여 조 추산해서 100조 원 추산합니다. 당군 이래 이렇게 많이 국가에 손실을 끼친 대통령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서초동 앞에 들어놓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네. 통일부 장관 잠깐 나오시죠. 네,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남북대화 하시느라고. 장관께서 통일부에는 언제 들어가셨죠? 처음 통일부 시작한 거 말씀해 주십니까? 84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네요. 예. 88 올림픽 당시 일을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보시죠. 88 올림픽을 통해서 그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과 그 전후에서 그 다음에 이 소위 그 북방 얘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때 올림픽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88 올림픽에 소련이나 당시 소련이겠습니다. 소련, 중국 등이 다 참여를 하면서 88 올림픽이 당시에 그 동서냉전을 빨리 완화시키는데 그리고 동구권과 이런 변혁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측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반도 측면에서도 그것이 우리와 소련 그리고 중국 간의 어떤 수교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이어져서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올림픽이 그 이전에 매우 정치적으로 활용됐죠. 80년에 아프간 구소련의 침공으로 미국이 참가를 거부했고 예, 그 보복으로 84년 예. 구소련과 동구권이 거부하면서 반쪽 올림픽이 됐던 거를 88 올림픽이 통합된 평화의 축제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이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외교적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혁은 당시 노태우 정부 때 그 한중 수교, 한소 수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이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화해협력으로 이어져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 그 원래 당초 합의는 의회 비준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했는데 왜 남쪽에서는 비준이 안 됐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남북 합의서를 국회 비준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좀 설명을 좀 피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정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 대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그 국회 비준을 자기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민주평통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를 자신 못했죠. 예, 뭐 그게 상당히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툭하면 안보, 남북 관계 얘기하는데 정치, 자기의 대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하나 앞서면은 일상적으로 이 대결 국면을 조장하고 화해협력을 방해하고 그것의 의지가 없는 게 누구였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그 성과조차도 방해했고요. 그러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깃장 놓고 통일대에 가서 드러놓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이분들한테 익숙하고 한때는 그게 잘 먹혔는데 지금은 잘 먹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합니다. 이거밖에 없나 싶어요. 한미 통상 문제가 생겨도 한미동맹, FTA 문제가 생겨도 한미동맹, 뭐 정부가 경제 사회 문제를 해도 좌파 친북 정부, 다른 논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장관께서는
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통일입에 했는데 장관 보고 아무리 그 국회에서 면책 특권이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국무위원도 그 인격이 있고 개인 조명균이라는 분의 인격이 있는데 통일부 대변인이다. 북한 대변인이다.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신 거면서. 예, 어쨌든 뭐 저희가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질책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총리께서 나와주시죠, 그럼요. 아까 계속 그 생각이 그 인천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트위터인데 이게 존경하는 우리 김무성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트위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인천 아시안게임 폐식장인 아시아 주경기장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영애 노동당 비서 등 북한 대표단 만났다. 앞으로 체육계를 통해 남북교류 확대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겁니까? 내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총리님 제가 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황병서가 당시 북한 내 2인자, 3인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최영희하고. 예, 실질적으로 그 북한군 내에서 굉장히 실력자였고 연평도 포격에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분하고는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김영철보다 훨씬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폐막식장,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장에 와서 당당하게 대화했고 어렵지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해야 남북교류가 풀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이지요. 예. 예, 저는 참 아쉬운 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 정말 통일되게 들어놓은 것처럼 청와대 앞에서 들어놓을 의지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 여당으로 할 때 좀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울 줄 생각하셔야지. 네. 네.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번에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미국 측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늘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든가 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일본은 제가 조금 아는 편입니다만은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간다든가 또는 북미 대화가 시동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일본이 역할이 약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그 가장 어깃장 놓은 게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둘이 참 비슷해요. 아까 자꾸 우리가 북한 대변한다는데 저기는 아베 총리 대변인하고 그 하위 조직 같다 느낌이 듭니다. 네, 전통적으로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더 강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베 총리야 자기 국위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 노름에 같이 따라하는 것을. 네, 총리 들어가십시오. 네.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자기들 속셈이 다 드러나요. 2008년 말쯤 되니까 제2의 대운하 사업으로 이끌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4대강 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이 문건에 이렇게 나와요. 3단계. 그리고 과거 정부 주연서를 동원해서 별도 협의체 구성해서 야권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언론 공작, 그다음에 정부 부처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야권에까지 공작하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이권을 위해서 롯데가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이권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롯데 측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아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거 내리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은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가에 끼친 손실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자원외교 40조, 4대강 사업 20조, 그리고 국방 이 소위 비리와 관련돼서 거의 40여 조 추산해서 100조 원 추산합니다. 당군 이래 이렇게 많이 국가에 손실을 끼친 대통령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서초동 앞에 들어놓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하십시오.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부장관님 좀 나와주세요. 장관님,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서구 근대사에서 법치주의 의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사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 역사에 보면 근대 유럽 역사에서 네.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 즉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기관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일수록 법에 의해서 더 엄정하게 처벌받거나 잘못이 있으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2롯데월드 최근 보도 보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 한번 띄워드릴 텐데 네. 이게 다른 누구 자료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자료인데요. 이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청와대가 만들었습니다. 1단계에서 그 롯데하고 협의해서 원래 이 1조가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을 1,000억 원대로 줄여주는 겁니다. 비용을. 그리고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그 발언까지 인용하면서 이건 사업을 해야 된다 하고 그 당시 엔화가 한 1,500억까지 올라가니까 엔화로 하면 싸니까 지금 하니까 니네 유리하니까 엔화로 해라.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운 건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 법인이 분리돼 있죠. PPT 내려주세요. 분리돼 있죠. 근데 엔화로 PPT 내려주세요. 엔화로 그걸 한다. 그거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외환관리법 위반 소지나 이 엔화로 하는 비용이 어딘지 이거 한번 수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국제금융공조를 해서 이거는 외환관리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롯데 법인의 돈이면 엔화로 얘기할 이유가 없죠. 한국 법인이면. 근데 일본 법인의 돈이 들어오면 분명히 두 개 법인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법인이 만약에 잘못 돈을 이러면 이건 일본의 법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을 포함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특혜를 보는 측면을 강조하라. 청와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롯데가 로비를 했다기보단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케팅을 한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2단계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정당성 확보 방안. 아예 롯데를 위해서 진짜 뭐 다 벗고 났습니다. 이게 이미 기존 정부도 다 검토했던 내용인데 기존 정부에서 했던 내용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보와 경제 이분법적 시각 탈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자 이런 얘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3단계 가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 기구 등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경제적 편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보상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어버립니다. 즉 국가 안보를 경제와 뒤바꿔버린 이 가짜 보수, 거짓 보수입니다. 맨날 이분은 안보 얘기하면서 실제로 안보를 자기의 주머니 이권 사업에 거침없이 내걸 수 있는 이게 안보 세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 장관님? 이 자료의 어떤 진실성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거 청와대 국가기록원 자료니까요. 예. 이 자료의 진실성 얘기를 의심하지 마세요. 예.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자료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범 통일부 장관 잠깐 나오시죠. 네,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남북 대화 하시느라고. 장관께서 통일부에는 언제 들어가셨죠? 처음 통일부 시작한 거 말씀해 주십니까? 84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네요. 예. 88 올림픽 당시 일을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보시죠. 88 올림픽을 통해서 그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과 그 전후에서 그 다음에 이 소위 그 북방 얘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때 올림픽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88 올림픽에 소련이나 당시 소련이겠습니다. 소련, 중국 등이 다 참여를 하면서 88 올림픽이 당시에 그 동서냉전을 빨리 완화시키는데 그리고 동구권과 이런 변혁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측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반도 측면에서도 그것이 우리와 소련 그리고 중국 간의 어떤 수교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이어져서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올림픽이 그 이전에 매우 정치적으로 활용됐죠. 80년에 아프간 구소련의 침공으로 미국이